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상당히 화제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달 11월 27일부터 입주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입주장하면 신축 아파트가 프리미엄,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널뛰기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데, 되려 올림픽 파크포레온 분양가보다 훨씬 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조금씩 상쇄되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요. 올파온 43평이 1억 원이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거래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보합 전환 초읽기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이 오늘 발표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시면 서울이 다시 상승세가 꺾이고 있죠. 0.04에서 0.02. 그리고 지방은 더욱더 마이너스 폭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03%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둘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3%로 하락, 전주 하락폭보다 더 커졌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올랐지만 이게 오른 게 아니죠.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추세,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초, 강남, 광진구 0.07, 용산, 영등포는 0.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표적으로는 올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오른 게 아니야. 지금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락세로 가는 그런 와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주에는 강동구만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는 강동구 0.02% 마이너스 하락에 이어서 동작, 동대문, 서대문, 은평구까지 0.01%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더욱더 하락폭이, 그리고 하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어떨까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거의 매매가 궤적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서울 역시도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0.01. 전국적으로도 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1% 상승으로 지난주 0.0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그리고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역시도 상승폭 축소, 지방은 보합 전환이 됐고요. 일부 신축 및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 상승 지속세가 관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가, 전세가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눈에 쏙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그래프가 이제 고드름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매달리고 있죠. 예. 거의 간신히 서울만 아둥바둥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파트 가치에 대한 이 기대감이 거의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매매가 지수 변동률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갓난아기 이빨같이 자라나듯이 오돌도돌 좀 아주 소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 전세가도 상당히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부동산원 지표를 봐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국토부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일부 뭐 공공택지로서 그 땅을 확보해도 이 시행사가 제대로 자금이 돌질 않으니까 이 공사가 굉장히 난망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년 공공주택 25만 호 공급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공급에 어떤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는 셈인데요. 주택 공급 위축될 걸로 예상이 되자 역대 최대치 25만 2천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거 어떻게 좀 잘 실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민간 사전 청약 취소가 뭐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 본 청약 예정지 절반 땅값을 못 내고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19곳 중에 10곳 정도가 땅값이 연체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니 당연히 사전청약 취소 피해 커질 수밖에 없죠. 당첨은 됐는데 추정 분양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정 가격. 그것보다 뭐 훨씬 뛰어넘는 5천만 원, 심지어 1억까지 차이가 나는데 뭐 어떻게 이걸 뭐 대출을 끌어오기도 지금 뭐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2년, 3년 혹은 5년 이상 기다려 왔는데 이게 뭐 완전히 뭐 와르르 그 기대감을 무너지게 하는 공사비 인상 또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총 713명의 사전청약 취소 피해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불패다. 이 세상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중에 가치, 안전자산 중에 뭐 어떠한 이 세상의 금고보다도 단단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믿었던 그 아파트 가치가 이제 2024년 12월을 지나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붕괴되는 모습 보이게 될 겁니다. 홍콩 보십시오. 홍콩 뭐 금융 허브 도시 아닙니까? 국제 도시 아닙니까? 엄청나게 뭐 부동산 가치가 뛰었던 곳이었는데 200억 하던 고급 아파트가 뭐 35% 정도 폭락을 하고 심지어 50%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홍콩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딱 사도 뭐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전통적 자산 가치의 변동성의 위기가 좀 뭐 급박하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국장은 뭐 특별히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상태라서 금융시장 자체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결국 이게 고스란히 전통적인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는 형태로 이 궤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금융시장하고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하고는 좀 약간 단절된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똑같이 가면서 더욱더 악재는 뭐 2배, 3배 그 충격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아파트 가치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년에 보합세 혹은 상승세로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형적인 어떤 계산식에서 나오는 그런 전망이고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큽니까? 국내외적으로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속과 같은 상황인데 지금 뭐 코스피에서 개인이 국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국내 자본이 아니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한 어떤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제 뭐 국내 자본까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금 회전이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돌지 않게 되는 결국 그 자금들이 아파트 콘크리트에 묻혀서 하나둘씩 켜켜이 그 가치를 쌓아 올렸던 그런 궤적들은 이제 아스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오늘 3시 반에 마감한 종목들 보셔도 뭐 대부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55,900원. SK하이닉스 176,100원까지 올랐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뭐 주식 부분에서도 이게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외국 자본이 뭐 투입이 되지 못하니까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뭐 죄다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금융시장 자체도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다니. 뭐 자산시장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변동성이라고 말하면 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뭐 한번 떨어지면 거의 수직 낙하 수준이죠. 그래서 코인 시장은 좀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근데 최근에 뭐 1억 4,200까지 오른 비트코인의 그 어떤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하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엄청난 낙폭을 기록하는 또 이 궤적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완전히 털리게 되는 거죠. 리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12월 11일 엄청난 폭락을 이루겠습니다. 겨우 이제 올라서고 있는 단계고, 헤데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단단한 좀 뭐 대장주에 가까운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엄청난 폭락을 한 3일 전에 기록을 하고 이제 겨우 올라서는 그런 수순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은 굉장히 뭐 차세대 대체적인 어떤 화폐 가치로 인정을 받지만 변동성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의 요소를 가장 또 극적으로 극복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갑작스럽게 자금이 물밀듯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암호화폐 패턴 분석가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라는 사람이 도지코인은 일간 RSI에서 과매수 신호가 완화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인을 사려고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이 자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뭐 대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궤적을 보이고 있어요.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뭐 밀고 있죠. 아마 이 양반이 뭐 천문학적인 돈들을 아마 뭐 가끔씩 때려 넣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 뒤에서 밀고 있는 트럼프. 결국에 가서는 자금의 흐름이 아무리 큰 변동성이라도 뒤에서 딱 받쳐주면 그게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탄력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리플 고래 2달러 이하 하락 틈타서 1억 개 이상 매집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다시 자금이 유입돼서 고점을 찍고 있죠. 아무리 변동성, 시장 변동성이 크더라도 이렇게 돈이 돌면 이런 위험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제일 문제인 건 한 달간 4조 판 외국인들. 외국인의 매도 랠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의 시장인데, 이 변동성의 시장이 뭐 극적으로 잘 극복되고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 유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본이 빠져나가, 돈이 빠져나가냐, 술술 빠져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어떻게든 연기금 동원해서 다 막아내고 하느니 막아내고 해도 이게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일 하루 만에 뭐 4천억 이상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금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거.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업할 수 있는 뭔가 그 사업을 일궈 나갈 수 있는 자본이 계속해서 딸리다 보니까 이게 뭐 앞으로 전진을 못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뭐 사방에서 말라가고 있으니까. 요즘에 뭐 경매 내놔도 아파트 안 팔리지 않습니까? 서울도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도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을 자본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은 2025년도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자산시장까지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지금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1431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얼죽신 이미 옛말 됐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니 뭐 그 구호 다 뭐 이제 폐기되게 생겼어요.
서울 새 아파트도 분양가 이하 급매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라 이제 12월 지나서 내년 1월까지 이어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랠리를 이룰 정도로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악영향일 수 있지만 정말 고점에서 집값이 딱 걸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손에 닿지 않았던 그 집값이 정말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가치 개념에서 이제 주거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정말 획기적 전환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높은 시장이 바로 대한민국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한국 집값이 상당한 변동성 속에 있는데 이 하강 국면이 이제 뚜렷하게 지표로 나오고 있죠. 이 지표가 단기적 지표가 아니라 장기적 지표일 수밖에 없는 건 기본적으로 자금이 회전되지 않는다. 경기 부진, 그리고 내수 쪽도 안 좋고 수출 쪽도 뭐 지표가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실질 소득 줄어가고, 그리고 대출로 아무리 땡겨도 그 대출을 아파트 차익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미 지나갔고요. 결국엔 젊은이들이 다 가상화폐 쪽으로, 그리고 금융시장 쪽으로, 주식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공동화되는 곳은 아파트뿐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올랐던 집값 정말 획기적으로 빠지는 그날이 분명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프랑복 깃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